확진자가 발생해서 오늘 오전까지 총 6명의 확진자가 광주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이들 중 확진자 A, B, C, D 4사람은 지난 2월 16일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에 참석했던 분들이고, 확진자 2는 확진자 A와 밀착 접촉한 사람이고, 확진자 F는 확진자 A의 배우자입니다. 그래서 6명 중에 4사람은 대구 신천지 교회 예배에 직접 참석했던 분이고, 2분은 확진자와 접촉했던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들은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에 각각 3사람씩 입원해서 현재 격리 치료 중입니다. 거주 지역별로는 서구와 북구가 각 2명이고 동구와 남구가 각 1명입니다. 연령대는 모두 30대 초반이고 남성이 5명, 여성이 1명입니다. 다음으로는 확산 방지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에서 발생한 6명의 확진자는 감염 경로가 대구 신천지 교회 참석자와 그리고 이들과 밀접하게 접촉한 자이기 때문에 광주 신천지 교인들을 유형별로 분류해서 거기에 맞는 맞춤형 대응책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현재 광주 신천지 교회 측과의 TF가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분석한 자료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구 신천지 교회에 다녀온 교민은 광주 전남에서 12분입니다. 광주에가 11명이고 전남이 1사람입니다. 이 중에서 4명은 확진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7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확진자 4명과 접촉한 사람은 현재까지 198명이 파악됐습니다. 이건 광주시 역학조사팀에서 조사한 결과이고, 신천지 측에서는 나름대로 자기들 교인들을 대상으로 밀접하게 조사한 것을 보면 3차에 걸쳐서 저희한테 58명을 접촉자로 통보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각각 그 증상 여부를 파악하고 있고 능동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청도 대남병원을 다녀온 교인은 없는 것으로 현재까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천지 측의 제공 자료만으로는 암벽을 기할 수 없기 때문에 2월 16일 이후 확진자들이 참여한 센터 성경 공부 등에 참여한 사람에 대해서는 오늘 중으로 명단을 모두 제공받기로 했습니다. 명단을 제공받는 대로 우리 대응팀과 역학조사팀에서 증상을 비롯해서 개별적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병관리본부와 우리 광주시 역학조사팀이 오늘 중에 확진자 A가 공부했던 주월동 선교센터를 비롯해서 신천지 관련 시설을 직접 방문하기로 했고, 여기에서 CCTV 등을 확인해서 그 접촉한 사람들을 일일이 확인할 것입니다. 언론에 보면 신천지 측이 매우 협조가 비협조적이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참고로 신천지 측이 협조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천지 광주 전남 교회의 재적수는 4991명입니다. 자료에 아마 안 나와 있을 겁니다. 이 중에 이제 광주회가 26,715명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교회에 등록된 재적교인 수고요. 광주 전남에 이제 그 교회 시설이 157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광주에만 95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각종 센터, 복음방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가입한 신도가 9,496명, 광주가 이제 5,378명입니다.
그래서 강주 전남 교회 재적수와 센터 복음방 신도들을 합하게 되면 약 이제 5만 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분들 중에서 우리가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 전혀 접촉이 없는 5만 명을 지금 뭐 다 전화 확인하고 만나겠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시간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5만 명 중에서 예를 들면 그 대구 신천지 대구 교회에 갔다 왔다든지 거기 갔다 온 분들과 접촉이 있었다든지 이런 분들을 뽑아내서 우선적으로 이분들을 관리하겠다는 것이고 그런 노력은 현재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은 신천지 그 교인 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협조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월 20일 날 첫 확진자가 발생했고 바로 다음 날 2월 21일 날 유관기관 대책회의에 신천지 측에서 참석해서 상황 설명과 앞으로 어떻게 협조할 것인가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 바로 그날로 강주시와 TF 대응팀을 만들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강주 전남 신천지 시설 아까 말씀드렸던 157곳 이 중에 강주가 95개인데 자진 폐쇄했고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소독 조치도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모두 통제 중에 있고 오늘 또 예배와 모든 성경 공부는 중단 상태고 우리 안전정책실에서 이 5개 구청과 협의해서 통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자료 제공하기 전에 자진해서 대구 참석자 12사람을 통보를 해줬고 이 중에 한 분은 전남에 저희가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진자와 밀접하게 접촉했던 사람들을 그분들 나름대로 선별해서 3차에 걸쳐서 58명을 저희에게 통보를 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조사 중에 있고 그리고 오늘 지금 오전 중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지금 역학교사팀이 몇 분 내려오셨는데 그분들과 우리 강주시 역학교사팀이 주월동 선교센터 등을 방문해서 CCTV를 활용해서 접촉자들을 확인하는 데 협조를 해주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확진자가 확산되는 것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모든 역량을 결집해서 그러나 대구 경북 사태에서 보시는 것처럼 만일의 그 나쁜 상황까지 저희가 감안해서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그 의료 시설만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의료 시스템 확충에 지금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는 것처럼 현재 전남대 병원과 조선대 병원에 국가 격리 병상이 12개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주 기독병원, 강주 보훈병원 등 7곳에 음압병상 19개실이 갖춰져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잘 차단을 해서 이 정도의 시설로 대응하는데 문제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만 그래도 최악의 상태까지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몇 가지 보완 조치를 지금 시급히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빛고울 전남대 병원 등 2곳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하는 것을 거의 보건복지부와 지금 확정 단계에 가 있고 오늘 오후부터 병원 내 환자들을 안전하게 다른 곳으로 이송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이제 집에서 자가격리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그런 분들에 대비해서 접촉자 관리 시설도 기존의 강주 소방학교 생활관과 5.18 교육관을 추가로 지정해서 언제든지 이 격리 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강주 시민들의 위기가 극복 능력과 세계 최고 수준의 보건 역량으로 이번 위기도 반드시 극복해낼 것입니다. 우리 시는 필요한 예산과 인력, 시스템을 총결집해서 코로나 확산을 막아내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굳건히 지켜내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시와 보건당국을 믿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 시에는 손을 드셔서 마이크를 닫으신 후에 소속과 성명 말씀하시고 질문하십시오. 이제 한 가지 어제 저녁에 영풍 서점에서 쓰러진 사람 있지 않습니까? 조선대 병원으로 이송해서 검사까지 했습니다만 음성으로 밝혀졌고 자기 집에서 가출 신고까지 했고 정신질환이 있다 해서 집으로 이제 돌아갔고 추후 이제 법적 조치는 경찰에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영풍 서점은 이번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잘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이나 이게 실시간으로 상황이 급변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그때그때 이렇게 자료 만들어서 제공하는데 다소 그 과정에서 좀 혼란이 있고 언론인들 불편하게 해주시더라도 지금은 널리 이해해 주시고 그냥 힘을 보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KBS 김호 기자님. 네, KBS의 김호입니다. 신천지에서 넘어온 명단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11명이라고 하는 게 2월 16일 대구에서 열린 예배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그것만 얘기한 겁니다. 예, 그렇다면 대구를 중심으로 그 전에도 집단으로 감염됐을 가능성들이 계속 언급이 되는데 그러면 이 명단으로 한계가 있는 것 아닌지 궁금하고요. 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신천지뿐만 아니라 최근에 대구 경북을 방문한 시민들 상대로 자진 신고를 유도하고 이상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그런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우선 이제 가장 크게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될 게 1월 31일부터 3일 동안 청도 대남병원에서 장례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에 몇 분이나 다녀왔는지. 거기는 실은 이제 다녀왔다 하더라도 잠복 기간이 14일이 지났기 때문에 증상이 없으면 다 격리 해제될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또 2차, 3차로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확인을 했고요. 확인을 했는데 이 교인들의 경우에는 가면 반드시 거기에 등록을 하고 여기에 갈 때도 신고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다른 조직보다는 관리 시스템이 잘 돼 있습니다. 근데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강주에서는 현재까지는 청도 대남병원에 다녀온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우선은 지금 이번에 이제 이렇게 확산된 결정적인 계기가 2월 16일 날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 참석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구에 갔다 오신 분들. 이분들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강주의 26,715명 이분들에 대해서 신천지 측에서 개별적으로 다 접촉을 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가 그것까지 했는데 거기에 12명입니다. 근데 질병관리본부에 신고한 것은 11명이었는데 추가로 질병관리본부에 신고하고 나서 한 사람이 추가로 확인돼서 우리한테는 12사람을 신고했고 그 중에 한 분은 전라남도고 11분이 우리 쪽이고 그분들에 대해서 모든 검사까지 했는데 4분은 확진 나왔고 7분은 음성으로 확인됐다 하는 내용이고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강주에 95개의 시설이 있는데 2개의 교회가 있고 2개의 교회에서는 그 17일 이후에는 일체 예배가 없었답니다. 이 사안이 발생했기 때문에 바로 예배나 이런 걸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제 접촉할 가능성이 없고요. 다만 그 2군데를 제외한 93개소에서 복음방이랄지 신학원이랄지 그걸 이제 선교방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복음방 센터라고도 하고 선교센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일부 이렇게 이 사람들 중에 일부가 참여해서 성경 공부를 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 걸 이제 밝혀내서 현재까지는 58명이 왔는데
우리가 여러분께서 적절하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신천지 이 교회가 나름대로 노력을 하지만 그건 완벽하게 다가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우리가 현장에 직접 가서 CCTV를 보고 우리 강주시와 질병본부 여각조사팀이 일일이 접촉자들을 확인하는 단계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직장의 기자님. 예, 중앙일보 신창입니다. 다름아니라 세 차례에 걸쳐서 신천지는 58명의 접촉자를 확인했다는데 광주시는 그 숫자가 3배가 남았거든요. 신천지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세 차례에 뭐 자기들이 직접 확인했다는 것 외에 CCTV나 정확한 물증이 될 수 있는 증거를 근데 그거는 이제 있는지. 우리가 하기는 178명은 신천지 교인들도 있지만 그분들보다는 신천지 교회에서는 교인들하고 관련 없는 데 있잖아요. PC방에 갔다든지 안 그러면 음식점에 갔다든지 이런 걸 우리가 파악했기 때문에 우리 숫자가 훨씬 많은 겁니다. 신천지 측은 이제 자기들 교회 내에서 이루어졌던 접촉자만 우리에게 얘기해 준 것이기 때문에 그 숫자하고는 다른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피부와 확진자 같은 경우는 자신이 대구를 갔다는 부인도 있었거든요. 신천지에서 말한 걸 모두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있나요? 신천지에서 비번을 처음에 대구 교회를 갔다 왔다는 사실 부인했다고 자료가 그건 있기 본인이 이제 부인을 했겠죠. 그렇지만 신천지 측에서 우리한테 통보한 자료에는 이 사람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통보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정확한 크로스체크가 됐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신천지 측의 얘기만 100% 믿지 않고 우리 나름대로 별도로 지금 시스템을 강구해서 현장에 나가서 시스템도 확인하고 예를 들면 은행 카드도 확인하고 이런 조치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예, 답을 받겠습니다. 김정대 기자님. 예, 전남일보 김정대 기자입니다. 지금 그러면 광주시에서 확인한 198명하고 그리고 신천지에서 넘긴 58명을 다 각각 다른 중복되지 않는 일부 중복이 있습니다. 일부 중복이 있습니다. 예, 신천지 교인들은. 근데 이거는 지금 오늘 신천지도 이렇게 일시에 모든 게 파악이 안 되잖아요. 파악되는 대로 우리한테 이렇게 오기 때문에 여기 오면서 중복자는 고르지 않았는데 그건 필요하시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신천지 교인들을 유형별로 조사해서 확산을 차단하는 게 시급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맞춤형 대응책을 얘기하셨는데 대략 어떤 식으로 이 맞춤형 대응을 하실까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천지 총 재적 수가 거의 한 5만 명 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강주는 2만 6천 명하고 5,300명이기 때문에 한 3만 2천 명 정도 되거든요. 이 3만 2천 명 중에서 이번에 코로나 사태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은 이제 제외를 해야죠. 그래서 유형별로 제가 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선 신천지 대구교회에 갔다 오신 분, 그리고 청도 대남병원에 갔다 오신 분, 두 번째는 이분들 중에서 확진자와 접촉이 이루어지신 분, 그리고 두 번째는 갔다 오신 11분과 11분이 참석했던 공부방이나 예배나 이런 데 참석했던 분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개연성이 있는 분들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뽑아서 그분들을 관리를 해나가는 겁니다. 이게 우선적으로 시급한 부분부터 해가지고 덜 시급한 부분까지 이렇게 확산해가는 식으로 하는 거고요. 지금은 이제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확진자 6분하고 이분들 경로 파악해서 신천지 교인 아닌 분들 접촉자 파악하고 내부적으로는 신천지 내에서 성경 공부 등을 통해서 함께 있었던 분들 파악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이제 동시에 지금 해가고 있는 것이죠. 네, 서울이 기자님. KBC 광주방송 고우리 기자라고 하는데요. 그럼 58명 중에서 혹시 뭐 증상이 있다고 호소하시거나 아니면 뭐 검사를 받고 계신 분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이제 신천지 교회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진자 그리고 대구 갔다 오신 분들하고 접촉하신 분, 그것 말고도 이제 이렇게 감염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여러 경로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잘 연결이 안 되더라도
안 되더라도 발열이 있다든지 기침을 한다든지 마른 가래가 있다든지 호흡 증상이 있는 사람도 저희한테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일부 포함은 됐을 거예요. 그분이 몇 명이나 지금 대구에 그거는 후에 유형별로 필요하다면 더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다희 기자님. 강진의 민대 기자입니다. 확진자 F가 당초 원래 확진자 A씨 배우자였다가 처음에는 음성으로 나왔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언제와 음성이 확인이 됐으며 혹시 이분 F에 대한 이동 부분은 진울초등학교가 나와 있는데 어떤 연관성에서 이분이 초등학교를 가는지 궁금합니다. 그분의 지금 이동 경로는 아직 안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 미리 파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음성이 처음에 나왔지만 어찌됐든 이분이 부인이고 그러기 때문에 24시간 후에 우리가 다시 해보자 그래 했는데 지금 양성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 6시에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여기 보면 확진자 F 그 자료 가지고 계시죠. 2월 19일 날 10시경에 진월초등학교 가셨다가 음식점에서 식사 후에 다시 진월초등학교로 갔다가 오후 5시에 집으로 돌아오셨고 2월 20일 날은 서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 배우자 검사할 때 이게 A 검사할 때 갔다가 1시 20분경에 또 풍암동 소재 약국 갔고 또 풍암동 소재 음식점도 방문해서 포장 음식 수령해가지고 귀가를 했고 그리고 9시경에 서구보건소에 배우자 확진 통보 받아서 이제 조선대병원에 입원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는 이제 접촉자가 없습니다. 현재까지 그렇게 되고 지금 이제 확진자 변호가 부여된 분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1차 때 2월 4일, 5일, 6일 날 광주 전남 세 분은 16번 환자, 18번 환자, 22번 환자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A는 이제 126번 환자거든요. B는 164번 환자고 C는 210번 환자고 D는 239번 환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분들을 A, B, C, D라고 표기를 하지 않고 이 확진자 번호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진자 E와 F도 확진자 번호가 질병관리본부에서 나오게 되면 앞으로는 확진자 번호 위주로 사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은 이제 오전에는 자료만 드리고 오후에 브리핑을 한 번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시민들께서 매우 걱정하시고 또 언론인들께서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오전 오후에 브리핑 해주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 계셔서 오전 오후에 1회씩 하도록 하고 설령 브리핑 시간이 아니라 하더라도 급박하게 나오는 소식이 있으면 그때그때 대변인 통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전남대는 황혜란 기자입니다. 저 확진자 F가 19일 날 10시에 진호초등학교 이동을 했다고 방금 이동 경로를 밝혀주셨잖아요. 예. 진호초등학교를 간 이유가 뭔가요? 직업이 교사인 건가요? 아니면 뭐 관련이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알려주십시오. 네, 직업은 교사 맞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서 교사들끼리 아마 해합이 있어서 이렇게 학교를 방문한 거 지금 방학 중이었는데요. 그래서 학생들을 만나지 예. 않았고 교사들끼리 몇 분 했는데 그분들은 접촉자로 관리를 자가 관리하고 있습니다.